주십시오. 예, 한정혜입니다. 간단하게 사회적기업진흥원 김재국 원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도 고용률 70%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지자체 네네. 가릴 거 없이 사실은 창업 관련한 육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쓰고 네.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에 개원한 이래 이제 사회적기업진흥원도 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 12년부터 그리고 올해 13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창업 지원을 해주는 한국의 여러 기관들 한 41개 정도 이렇게 네네. 기관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혹시 중복으로 지원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실제 2012년에 7건, 네네. 그리고 2013년에 9건 이렇게 발견을 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이거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41개 기관의 중복 수혜 조사를 요청을 했지만 단 2개의 기관만이 회신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2개의 기관만 회신을 해서 발견을 해낸 것이 7건, 9건 이 상황인데 41개 기관이 정말 제대로 조사가 됐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지를 모르니까 여기저기에 다 복수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좀 필요한 거고요. 중복 지원을 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느 특정 사업체에 여러 번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회적기업진흥원에다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복 수혜를 걸러달라고 했을 때 서울시하고 또 한 군데 답변을 해준 데가 어디였죠? 중소기업지원공단 것으로. 창업진흥원. 그래서 네, 창업진흥원하고 서울시만 답변을 주고 나머지는 주질 않았는데 이게 관리를 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답변을 주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기업진흥원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노동부에서 어쨌든 이걸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현황 나오시는 동안 말씀드리면,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참여자 선발할 때 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중복 지원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관 대 기관 1대1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정보 DB라든가 이런 걸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이게 결국은 말씀입니다.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좀 마련이 돼서 서로 간에 중복 지원이 안 되고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딱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통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게 부처 간에 결국은 이것도 칸막이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협조체제를 고용노동부가 좀 나서서 관계부처와 협조체제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일을 좀 정리를 좀 해주셔서요. 저희 의원실로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 전까지 한 10월 29일 전까지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네, 의원님. 인력수급정책부장 신기차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약 7억 정도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연히 이렇게 크로스 체크가 되도록 좀 그런 기능도 넣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기관이나 부처 간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결과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7일 날 한EU FTA가 체결이 됐습니다. 한EU FTA 체결된 협정서를 보면 제13장 4조에 보면 다자간 노동 기준과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네. 그 내용에는 이것은 제가 김재구 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양 당사자가 국제노동국의 회원국으로서 1998년에 채택된 작업장에서의 기본 원칙,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자.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실 담아놓은 것들이 한EU FTA 협정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김대한 노사정 위원장님께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핵심 협약에 해당하는 것이 있죠. ILO 협약 87조, 98조, 그리고 29조, 105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이후에 한국에서는 뭐가 만들어졌냐 하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장을 이행을 위한 규정이 산업통상자원부, 과거에는 외통부였겠죠. 자원으로 예규가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무역과
제목이 좀 길더라고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해당 사무국을 노사정위원회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2012년 2월 20일입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한유 FTA 협정을 체결을 하면서 이렇게 다자간의 노동과 관련된 협정들 지켜야 되는, 그리고 노동기본권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각국이 그 비준율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관세를 낮춰가지고 물건을 많이 파는 건 좋지만 그 물건을 많이 파는 과정에서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더욱더 확대를 해나가자라고 하는, 보호를 해나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문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내 자문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그 자문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이 독단적으로 선정을 하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노동부에 묻도록 하고요. 저는 그 사무국으로 지정된 노사정위원회 역할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전교조, 그 다음에 전국노권이 막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0년에 어쨌든 한유 FTA 협정을 체결을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비준을 해야 하는 핵심 협약, 이 비준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비준을 하기 위한 노력, 장기적인 노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각국이 노력을 하는 그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이게 노사정위원회에 맡겨진 겁니다. 왜냐하면 노사정위원회가 그런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노사정위원회가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고, 2012년에 있었던 그 한 EU 시민사회 포럼, 이 국내 그 자문단으로 이루어진 포럼이죠. 2012년 그리고 올해 한국에서, 2012년엔 브뤼셀에서 있었고 올해는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EU 쪽의 자문위원들이 우리나라의 핵심 협약이 미비준된 것에 대한,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로드맵도 안 나와 있는 문제를 삼았습니다.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좀 명하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비준의 당사자는 이 정부입니다. 정부이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시민사회 포럼을 구성을 하고 그 사무국 역할을 이제 우리 노사정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무국에서는 이러한 회의 결과를 이번 회의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다자간 노동 기준 이 협정을 그 이행하는 방향으로 많은 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으로서는 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게 사무국의 역할이 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국이 그걸로 끝입니까? 그냥 전달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여기 관련 그러면 국내 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국내 자문단들을 모으든가 해서 지금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요. 이 FTA 그 13조 이 3회 보면은 시민사회 포럼의 견해 의견 또는 결정은 국내 자문단을 통해서 양 당사자, EU하고 한국 정부에게 이거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시에는 어떤 그 특정 사안을 가지고 회의를 다시 개최를 해서 자문단 회의를 다시 개최해서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다자간 협정에 더 충실하도록 공고하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 사무국의 역할로 대단히 그 제한된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일단 관계부처에 저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하고 관계부처에서 어떤 이 반응을 봐서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이 자문단이 더욱더 이 목소리를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글쎄요. 법 밖에 있었던 노조를 어떻게 하면 그 법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를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법 안에 있었던 노조들을 어떻게 하면 법 바깥 테두리로 이렇게 쳐내버릴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글쎄요. 아니요. 저는 그 부분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제도의 그 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이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경북 고령 성주 칠곡군 출신 이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